빅튜브입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픕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픕니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인류의 공통적인 기본 속성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촌은 나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이라는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촌이 망하면 사촌이나 작은아버지가 나한테 돈을 빌리러 올 수도 있겠죠.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사촌은 저한테 영향을 주는 겁니다. 반대로 제가 사정이 어려우면 사촌한테 좀 도와달라고 하는 경우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안 그럴 수도 있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경우라면 사촌이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경우보다는 땅 많이 사고 부자고 이런 편이 내 입장에서는 훨씬 나은 상황이 될 겁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데 사실은 사촌이 땅을 사는 편이 나한테는 이득이 되는 겁니다. 부자 증세 같은 경우도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자에게 증세를 하고 법인세를 높이고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하게 되면 기분이 좋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는 기분이 좋습니다. 내 돈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돈 많은 다른 사람 돈 가져가서 세금으로 뭐라도 하겠죠. 그럼 나한테도 이득 아닌가. 부자 돈을 가져다가 나누어 쓰는 것이 정의롭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실제로는 정의롭지도 않고 사회가 발전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회 구성원들도 힘들어지고 사회 구성원 중 한 명인 나도 힘들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휴대폰 만드는 공장이 있는데 장사가 잘 되고 매출이 많이 나오고 순익도 많이 나옵니다. 그럼 사장은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할까요? 아, 이거 장사 좀 잘 되는구나. 공장을 늘려봐야겠다. 남는 돈으로 공장을 더 짓겠죠. 돈을 더 벌고 싶으니까 공장을 더 지으면 사람도 더 뽑아야 되고 일자리가 생깁니다. 이런 큰 공장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어떤 식당이 있다. 음식 장사를 하다 보니까 이익이 제법 납니다. 그럼 사장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아, 장사가 잘 되니까 이 돈을 가지고 확장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돈을 더 벌고 싶으니까. 그럼 가게 확장을 하고 원래 종업원 3명 쓰던 식당이 10명 쓰고 그렇게 될 겁니다. 돈을 더 벌고 싶으니까. 그게 다 일자리죠. 개별 공장이나 식당의 경우라면 몇 명 늘어나는 수준이겠지만 경제 전반이 이런 식이 된다면 일자리가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공장 사장이나 음식점 사장이 돈을 잘 번다고 그 돈을 빼앗아 가버린다. 그럼 공장 사장이나 음식점 사장은 확장을 하지 않겠죠. 현상 유지도 간당간당한데 무슨 확장을 하겠습니까? 확장할 돈도 없습니다. 그럼 일자리도 안 생기고 경기는 침체되게 됩니다. 그런데 사장이 힘들어지면 그 공장이나 가게에서 일하는 직원도 같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만약 공장이나 식당이 망해서 없어졌다. 그러면 거기서 일하던 사람들도 실직자가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취업시장에 뛰어들어서 나랑 경쟁하게 되면 나도 힘들어지는 겁니다. 나는 공장에 들어갈 생각이 없고 다른데 취직할 생각이었는데 공장에서 잘린 사람들, 식당에서 잘린 사람들이 다 내 경쟁자로 오게 되면 아무 상관없는 나도 일단 힘들어지는 겁니다. 세상 모든 것들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심시티라는 게임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세율을 올리면 일시적으로 세금이 많이 걷어지지만 도시가 침체되면서 결국 걷어지는 세금도 줄어듭니다. 반대로 세율을 줄이면 처음에는 좀 힘들 수 있지만 도시가 발전하면서 발전한 만큼 세금이 더 거치게 됩니다. 실제 경제 상황도 비슷하게 작동하게 됩니다. 뭐 저놈들이 돈을 많이 벌었다고 안 그래도 돈이 많은데 더 벌었어. 아이고 배 아파라 빼앗아야겠다. 이러면서 부자 증세하고 법인세 올리고 그러면 결국 경기는 침체되고 그게 돌고 돌아서 나한테도 안 좋은 영향이 오는 겁니다. 부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할수록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시스템에서는 부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겁니다.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은데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그럼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생산량도 많아지고 GDP도 높아지고 평균적으로 풍족하게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나도 풍족하게 살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반면에 돈을 벌기 위해 추가적인 노력을 들여봤자 돈이 더 벌리지 않는다. 돈 더 벌어봤자 세금으로 다 뜯긴다.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돈을 더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지 않게 됩니다. 사회 전체의 생산성이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나도 힘들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부자들에게 세금을 걷는 이유는 부자들을 응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금으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금으로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부자들에게 돈을 걷어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세금을 걷는 일은 필요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지 부자들을 응징하기 위해 하는 일이 아닙니다. 부자들은 여러분의 적이 아니고 응징의 대상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면 부자들이 세금을 내는 것보다 그냥 부자들이 자기 돈을 버는 편이 더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항상 그렇다는 말은 아니고 그런 경우도 있다는 말입니다. 막말로 길에서 거지가 구걸을 해도 여유 있는 사람이 많을수록 거지의 매출이 높아질 겁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바로 절충입니다. 세금을 딱 필요한 만큼만 걷어서 필요한 데만 쓰고 더 걷지 않는 겁니다. 괜히 세금을 걷어서 별 효과도 없는데 쓰는 것보다는 그냥 부자들이 돈을 가지고 있는 편이 모두에게 더 좋습니다. 심지어 그 세금을 가지고 하는 일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경우라고 해도 그 효과가 크지도 않고 확실하지도 않은데 비용만 많이 들어간다면 안 하는 편이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세금을 걷어서 뭘 하는 것보다 부자들이 돈을 그냥 가지고 있는 편이 더 나은 경우에는 사실 세금을 걷어서 뭘 할 필요가 없죠. 일단 세금이 움직이게 되면 중간중간에 새는 부분이 워낙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질투심을 잠깐 접어두고 시장을 믿어보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결국 나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영상 요약하겠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촌이 거지가 돼서 나한테 돈 빌리러 오는 것보다는 사촌이 돈을 많이 벌어서 땅을 살 수 있는 편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나에게도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